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스 운송 종사 자격증 기출문제 두 번째 영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 자동차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정답을 바로 보겠습니다. 정답은 군환차예요. 자, 군환차는 긴급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은 긴급 자동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의 명칭은, 자, 요런 거 애매하죠. 사실 이런 거 구분해서 우리가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 2번 차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요런 용어의 설명 제가 기본 해설 영상에다가 정리를 해둘 테니 헷갈리시지 않게 같이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자, 요런 거 헷갈리죠? 자, 일단 가장자리라고 했으니까 가장자리가 있나 볼까요? 다행히도 1번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네요. 요런 거는 조금 쉬운 문제였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것도 외울 수밖에 없네요. 정답은 사도입니다.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 차량 신호등 중 황색의 등화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런 색깔의 등화에 대한 의미가 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차마의 일부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그곳에서 정지해야 한다. 자, 요거 틀렸죠? 자, 교차로 진입했는데 정지라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진입해버린 경우에는 일단은 가야 된다라는 게 어쨌든 맞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다가 근데 또 꼬리 물기 많이 발생하죠. 자, 다음 문제. 교통안전 표지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주의 표지, 2번 규제 표지, 3번 지시 표지, 4번 도로 안내 표지. 이거 다 교통안전 표지 아닙니까? 라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4번 도로 안내 표지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히려 단어가 길거나 말이 긴 게 또 정답일 확률이 간혹 있습니다. 정말 모르실 때는 제일 긴 거 한번 찍어 보세요. 다음 문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자, 국도나 보통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이 잘못된 것은, 자, 이런 문제 굉장히 복잡하지만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고득점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왼쪽 차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오른쪽 차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정답 잘못된 거니까 정답 먼저 볼게요. 왼쪽 차로는 적재 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차가 왼쪽 차로로 가도 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로 다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알아주시고요.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니까 같이 보시는 것까지가 공부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자전거나 우마 또는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은, 자, 뭔가 싣고 지금 막 가고 있죠. 자, 뭔가 싣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좀 가지고 가볼까요? 자, 그러면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오른쪽 가장 오른쪽, 가장 끝 차선에 가서 운행을 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내용이 있네요. 다음 문제.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요거는 한번 쓱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운전면허 취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뭐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했네요. 그럼 취소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이 직장에 불응했을 때, 자, 요런 거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하시면 안 되겠지만 순순히 따라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할 때, 자, 요 기준이 가장 낮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겠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도로교통법상의 술에 취한 상태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요거는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1번입니다. 0.03이 가장 낮은 상태인데, 요즘에 이제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0.03이 안 나올 수도 뭐 있겠죠. 근데 한 잔만 마셔도 0.03 정도는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절대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4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가
위반 시 범칙 금액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뉘앙스가 약자들이 있죠.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란 이런 약자,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범칙 금액은, 자, 일단은 4번이 정답인데요. 정차, 주차 금지 위반했을 때 10만 원이 나옵니다. 자, 10만 원 정도로 보통 시작을 해요. 속도 위반했을 때, 자, 이런 기준으로 속도 위반했을 때 10만 원인데 좀 빠르게 60km 초과해서 속도 위반을 했다. 그러면 16만 원입니다. 그러니 절대 안 되겠고요. 자, 정차 주차 금지 위반은 9만 원입니다. 9만 원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틀린 내용인데, 그죠? 자, 다음 문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거죠. 자, 정답 한번 볼까요? 할 수 없는 거 4번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사고. 자, 이거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저도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요거 해당하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지금 외워두시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런 문제 자주 나온다고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자, 도주사고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연락처, 후속 조치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도주사고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 한번 볼게요. 2번,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헤어진 경우. 자, 연락처를 줬네요. 자, 요거는 후속 조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받았다. 그러면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 4번 한번 볼게요. 후송을 했어요, 병원까지. 계속 치료 받을 수 있는 조치 없이 도주를 했어요. 자, 요것도 조주사고입니다. 내가 사고를 내고 그 사고 난 사람을 병원에 두고 도망쳐 왔어요. 그러면 요거는 도주사고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황색 신호 노란불이죠. 노란불의 기본 시간으로 오른 것은, 요거 한번 가물가물하죠. 3초인가 4초인가 5초 너무 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기본 노란불은 3초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큰 교차로의 경우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자, 큰 교차로, 만일에 예를 들어서 뭐 교차로가 굉장히 크다. 근데 거기서 황색 주의 신호에 기본 시간이 될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을 때 만일에 뭐 2초 이렇게 나오면은 요거는 아니지, 기본 3초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중 중앙선 침범이 적용되는 사례는, 중앙선 침범은 중대 법규 위반이죠. 4대 사고죠. 자, 정답 볼까요? 정답 4번. 커브길에서 과속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을 했어요. 자, 요거는 당연히 중앙선 침범이죠. 근데 나머지는 왜 중앙선 침범을 했는데 적용이 안 되냐? 자, 요거는 내 의사가 아니었어요. 불가항력적이라고 하는 거죠. 내 의지가 안 되는 거죠. 나 타인에 의해서 중앙선을 침범을 하게 됐거나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이 침범이 됐거나 이런 거는 중앙선 침범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기준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이란 규정된 법정 속도와 지정 속도를 몇 킬로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가? 자, 우리 보통 10km라고 할 수 있죠. 100km 제한이면 110까지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20km까지 된다라는 거, 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0km 좀 넘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말이 안 나오네요. 자, 다음 문제. 음주운전 사고의 성립 요건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음주운전을 그냥 술 먹었다고 당연히 음주운전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있어요. 자, 장소적 요건, 그리고 피해자적 조건, 운전자의 과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지게 되는데 정답은 2번이 돼요. 장소적 요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만 받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적 요건을 보시면은, 음주운전 성립 요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고 차마의 통행을 위해서 공개된 곳에서 하면은 일단 장소적 요건이 해당되는구나. 근데 보통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깨닫지 않고 지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특징 한번 봐주시면 좋고요. 자, 보도침범 사고 성립 요건도 한번 볼게요. 자, 사고는 장소 요건과 피해자적 요건, 그리고 운전자의 과실, 그리고 시설물 설치 요건까지 보게 되는데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자전거나 이륜차를 타고 가던 중
보도 침범 통행 차량에 충돌된 경우, 자, 요거 약간 애매합니다. 야, 자동차가 보도를 넘어와서 자전거랑 이륜차를 오토바이를 쳤어? 그럼 당연히 사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전거나 이륜차도 인도를 타면 안 돼요. 근데 인도를 이미 침범한 녀석을 쳤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보도 침범 사고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불법을 저질렀어요. 아, 맞다. 자전거 이륜차는 보도 침범을 통행할 수 없지 라는 함정이 숨어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치사하게 꼬아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노인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싣고 가던 화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노인이 다치게 하여 이주진단의 상해가 나왔는데요. 운전자의 처벌로 가장 맞는 것은, 자, 요거는 정답이 4번인데 강력합니다. 여러분, 화물 낙하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됩니다.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특수자동차의 유형별 세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특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특수 용도형은 화물 자동차의 유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수 자동차는 아니고요. 자, 특수 자동차의 유형이 뭐냐? 견인형, 군한형. 자동차를 어디 빠진, 도랑에 빠진 차를 꺼내거나 하는 군한형이 있고요. 특수 작업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특수 자동차의 어떤 것들이 있냐? 견인형, 군한형, 특수 작업형.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문제. 자동차 말소 등록은 신청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가? 자, 1개월입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기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1개월 아니면은 30일인데, 요런 거는 30일, 1개월 둘 다 있기 때문에 따로 외워주셔야겠죠. 말소 신청한 날부터입니다. 중요한 거는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한번 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이전 등록 신청 기간 제한은 규정이 없다. 규정이 당연히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을 보고 읽는 것까지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고 해요. 튜닝을 하려고 하는데 승인권자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튜닝에 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한다라는 거, 이거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자동차에 뭐 번쩍번쩍하고 달고 그런 게 튜닝이 꼭 아니라 부품을 추가하고 이런 것도 튜닝이 될 수 있어서 이거 신고 자주 하게 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종합검사 기간 내에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그 검사 유효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자, 이거 정답 볼까요? 정답 2번. 직전 자동차의 종합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자, 말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종합검사를 내가 전에 받은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오늘까지였어요. 오늘 그러면은, 다음 날부터, 검사 유효기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적합 판정은 내일부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개념 한번 잘 잡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자동차 종합 검사 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하는 통지 기간과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검사 빨리 받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답 보시면은 3번. 자, 어떤 내용이냐? 종합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운행 정지나 폐차가 된다고 그 내용을 알린다? 자, 종합 검사를 안 받았다고 운행 정지나 폐차를 시키지는 않죠. 대신 벌금이 나갑니다. 그래서 3번은 조금 내용이 틀렸고요. 나머지 내용들 맞는 내용이니까 꼭 한번 일치정지 했다가 읽어보시는 게 공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할 날은, 자, 그러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죠. 근데 배출가스 정밀검사도 만료가 됐는데, 요거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만일에 7월에 만료된다. 근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6월에 만료가 돼요. 자, 그러면은 자동차 정기검사가 더 빠른데, 뭐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언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럼 정답 볼게요. 정답 1번입니다. 처음으로 도래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받는다. 즉, 자동차 정기검사가 만료가 6월이 됐다. 그러면은 먼저 만료된 것부터 그 기간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뭐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근데 뭐 배출가스 정비 검사가 먼저 만료됐다. 그러면은 그것부터 검사를 받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 영상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꼭 정답을 이해를 하고 맞는 그 틀린 것을 골라야 했다면 나머지 보기 3개가 맞는 내용이죠. 그것까지 나머지 보기까지 보는 것도 꼭 공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 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음 기출문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